안녕하십니까 이슈백 애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디지털 콘텐츠 매니징 에디터 백강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획지부 박선미 부장과 이슈앤트렌드 팀 이경호 부장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박 부장님? 네, 오늘은 디토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디토가 무슨 뜻인가요? 디토는 라틴어인데요. 마찬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 제목도 있어서 네. 한국 사람들한테 네. 좀 익숙하긴 한데, 디토 소비라는 거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소비할 때 유명인의 취향과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영어의 미투 그렇죠. 그거를 라틴어 혹은 이탈리아로 디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런 의미의 소비입니다. 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보통 물건을 살 때 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이 상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제품을 찾고 고르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써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보고 괜찮다 싶으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디토라는 게 따라하기잖아요. 젊은 연령층 혹은 나이가 많은 고령층, 판단이 살짝 어려운 그 연령층에서는 맹목적으로 따라하기가 쉬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부분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소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여쭤봤는데 네. 광고라는 게 말하자면 그 디토 효과 혹은 사람들이 디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장치 같은 거잖아요. 네네. 요즘에 보면 기업들이 그 마케팅 수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무슨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명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이용해서 SNS 상에서 퍼뜨리는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 SNS가 확실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다 보니까 여기서 퍼지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인기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디토 소비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초창기 연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텀블러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네. 스탠리 텀블러라고, 기존에 우리는 이렇게 그 보온병 정도의 그 길다란 그것만 쓰다가 최근에 스탠리라고 해서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진 형태의 보온 효과가 있는 스탠리 물병이 유행이 있었는데, 그게 전소된 자동차에서, 불이 난 자동차에서 얼음까지 그대로인 스탠리 텀블러가 SNS상에 이렇게 퍼지면서 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초에 이 스탠리 텀블러가 Z세대에서 제일 갖고 싶은 상품 중 1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 설현이라는 그 아이돌이 물병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해요. 한 300개 정도?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이런 텀블러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때 들었던 게 스탠리 핑크색 텀블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텀블러가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이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군요. 설현 텀블러, 전지현, 안경, 이런 식으로 그런 유명인들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를 나도 따라 쓰겠다라는 그렇죠. 게 디토라고 한다는 얘기군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퀴즈를 내볼게요. 이거는 이경호 부장한테 여쭤볼게요. 탕후루, 네. 두바이 초콜릿, 네. 요아정, 네. 다 아세요? 알기는 알지만 드셔보신 적 일단 있어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혹시 부장님 아세요? 저는 앞에 거 두 개는 뭔지 알고 마지막에 요아정.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그거는 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씀드려서. 요즘의 대표적인 그 디토 소비의 아이템들로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탕후루는 좀 많이 유행이 돼서 아실 거예요. 이것도 탕후루, 그 마라탕후루 챌린지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SNS를 타고 탕후루의 그 맛은 몰라도 탕후루가 뭔지는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유행이 됐는데, 두바이 초콜릿이 요즘엔 또 핫하다고 해요. 두바이 초콜릿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먹어보진 못했지만 네. 뉴스로는 많이 봐서 우리도 뉴스로 취급을 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셨겠지만 편의점에서 파는데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이렇게 중고 거래 장터에 내놓고 네. 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서 돈을 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를 봤고요. 먹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가면 제품이 없고 살 수가 없죠. 네. 한국에 또 그렇죠. 있는 거는 CU 네. 편의점에 있는 거는 두바이 초콜릿 그 오리지널 제품이 아니라 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그게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요.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 말하자면 감싸고 있는 껍데기 있는 초콜릿인데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다르다면서요? 두바이 초콜릿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겉에는 초콜릿 맞고요. 안에는 그 카다이프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 먹는 얇은 국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랑 파스타치오, 그 초록색 파스타치오 있잖아요. 그 크림을 섞어서 안에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도록 필링을 채워 넣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살짝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그 두바이 초콜릿을 먹었다는 분들은 두바이 초콜릿이 사실은 아닌 두바이 거네요. 스타일 초콜릿.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왜 디토 소비로 묶이느냐를 봤더니 이 두바이 초콜릿이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탄 게 한 틱톡의 인플루언서가 이 초콜릿을 베어 무는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부터라고 해요. 그 시각적으로 겉에는 알록달록한 초콜릿에 안에는 그 파스타치오 크림이 이렇게 찐득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좀 색다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인기가 많고 서로 이제 먹어보면서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지금은 두바이 초콜릿을 서로 먹어보고 싶어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요아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정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고 했는데 대충 느낌 오시지 않나요? 어떤 건지? 아이스크림과 섞어놓은 요거트를 섞은 그렇죠. 저도 이것도 사실 안 먹어봤어요. MG가 아니어서.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원래 단순하잖아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단순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토핑을 또 얹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뭐 벌집 토핑, 뭐 꿀 토핑, 뭐 여러 가지 토핑을 젤리 토핑 얹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한 또 인플루엔서가 그 SNS를 통해서 자신만의 레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럼 서로 너도 나도 나만의 레시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져서 젊은 사람들은 또 SNS를 많이 보잖아요. 아, 나도 이거를 안 먹으면 유행에 뒤처지는구나. 나도 이걸 사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효과가 되는 거죠. 저도 라면은 다양한 레시피로 끓여 먹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요아정 같은 경우 우리는 잘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이 요아정 가맹점 문의가 요즘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브랜드예요? 예. 그래서 이 을지로 아시아경제 건물 근처에도 하나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먹으러 한번 탐사를. 저는 처음에 네. 뭔가 했습니다. 손잡고 뭔가 했는데 요아정이라고만 써 있어서. 이게 2021년도 처음 생겼을 때는 한 99개 정도 전국에 매장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166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뭐 그 요아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는데요. 그 정도면은 디토 소비의 단점이 또 이게 네. 유행이 꺼지면 네, 같이 확 또 죽는 식는 게 거죠. 있잖아요. 탕후루 매장이 요즘에 갑자기 급감하면서 폐점 업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좀 그렇죠. 아시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디토 소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빨리 불 붙고 네. 빨리 꺼지고.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TV라든지 뉴스, 신문, 잡지를 통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뭘 입었다더라, 무엇을 먹었다더라 하면은 이제 인기가 돼서 그렇죠. 품절되죠.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쇼츠라든지 뭐 롱 그런 그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면서 또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어느 채널에서나 인플루언서들이 생기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하다 보면서 과거보다는 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었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뭐 미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 이제 디토라고 그런 또 용어가 또 만들어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의 사실 SNS 주 사용층이잖아요. 그 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가격이 사실 얼마 안 하니까 한 번쯤 사 먹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건데 또 요즘 애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연예인 젊은 아이돌들이 아주 비싼 명품 제품들을 또 입고 쓰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뭐 지갑 100만 원 정도 하는 지갑들도 이제 나는 사실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또래 비슷한 연예인이 하고 있다 하면 또 이제 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의 명품 소비도 하나의 디토 소비의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 몽클레르인가요? 그 파카? 네. 캐나다산 네, 그 네. 고가. 네. 그게 이제 한창 유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부모들을 졸라서 부모 등골불에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실제 네, 네. 보니까. 그게 노스페이스가 등골 브레이커일 때는 수십만 원이었다가 몽클레어가 브레이커가 됐을 때는 수백만 원으로 공이 하나 더 붙은. 그거 아시죠? 몽클레어 유행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입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스페이스 네. 그거를 네. 롱패딩을 네. 입고 그렇죠. 너도 나도 롱패딩. 입고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모르고 이게 다시 유행을 하나 보다 중년들 사이에서 그 물어봤더니 부모들 하는 말이 몇십만 원을 내서 사줬는데 애들이 안 입어서 아까우니까 다들 그걸 그렇죠. 꺼내 입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행은 유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MZ 세대든 어떤 세대든 간에 모든 유행을 다 자기가 쫓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한 뭐 지출이 있는 것도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나 현명한 소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감이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유행과 관련 없는 옷을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부족한 거죠. 어쨌든 간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도 이번 주 안에 그렇죠. 두바이 초콜릿과 요아정을 한번 먹어보는 걸 목표로 두바이 초콜릿은 힘들지 않을까? 요아정은 뭐 제가 근처에 시유에서 생겼다고 한번 하니. 줄을 서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두바이 초콜릿이 아니고 두바이 라이크 초콜릿 비슷한 그렇게 되면 또 썰이라면서요. 이제 뭐 두바이 초콜릿 직구한다 그러나요? 뭐 분명히 그런 생길 것 뭐 같아요. 수입 예. 제품, 음식 제품 그런 데서도 뭐 화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급발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나눠보려고 뭐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재밌는 얘기하다가 네. 조금 우울하면서도 또 민감한 주제 급발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난 1일이었죠. 밤에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나면서 사실 9분이 숨지시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이제 그 부서 승진 다음 날 이제 뭐 회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우선 한번 명복을 빌겠고요. 요 사건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그 60대 되시는 운전자께서 그 웨스틴 조선에서 그 뭐 개인적인 그 형인가요? 그 칠순잔치가 끝나고 나와서 부인하고 차를 몰다가 급발진이 되고 역주행 사고가 난 겁니다. 두 개의 사고가 난 거죠. 급발진과 역주행. 근데 문제는 급발진과 역주행이 이제 9명의 사고가 나면서 논란이 됐었던 거죠. 처음에 사실 지금도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이 가해 차량 차주가 얘기하셨던 게 급발진이 있었다. 그리고 역주행은 나중에는 이제 뭐 우회전인 줄 몰랐다 하는데 사실은 그 웨스틴 조선과 그쪽 그 도로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일방통행이죠. 사실 일방통행입니다. 그 과거에는 그쪽이 일방통행이 아니었는데 그 서울광장을 조성하면서 일방통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4차로 중에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웨스틴 조선 뭐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그 앞에 분명히 좌회전 금지가 나와 있고 일방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좌회전을 해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직진을 하시는 바람에 거기가 또 일방이었고 그걸 지나고 나면서 이제 뭐 다수의 사상자가 났는데 급발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사실 주장을 처음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CCTV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안 켜졌다 여러 가지들만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잠정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걸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됐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급발진 논란이 있었던 거죠.
급발진에 관련된 거는 아마 사건 사고 영상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사실 되게 무섭죠. 가만히 있다가 운전자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차가 갑자기 급가속이 아닙니다. 그냥 급발진이죠. 갑자기 시속 100km 뭐 100km 넘게까지 가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여러 원인이 있죠. 급발진이. 근데 지금도 국내에서는 사실 단 한 건도 인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급발진의 원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차량 자체의 결함,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잘못 조립하고 잘못 만들었다. 네. 부품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자동차가 전부 다 이제 전자제품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쓰다 보면은 뭐 결함들 많이 오류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자적 오류. 두 개가 있고 좀 크게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런 거죠. 운전자의 실수 또는 거짓말. 오조작이죠. 오조작이죠. 예, 급발진이 페달 아니라. 오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급발진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급발진 판정을 받은 예. 공식적인 판정을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전자장비가 잘못돼서 급발진이 났다고 공식 판정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도요타가 1조 원 넘게 배상금을 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급발진을 인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전에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사안이 너무 커지니 해결해 미국 버리자. 당국과 네. 해서 그냥 합의금을 낸 거죠, 사실. 그래서 급발진 인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급발진 뭐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보면 이번 사고도 그 담벼락이나 전신주 혹은 이런 데에 이렇게 차를 가져다가 부딪혀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의식적으로 내가 그 담벼락을 받아서 차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그걸 못하고 정말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거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한계령 뭐 이런 도로가 그 이렇게 신식 그 이렇게 그 직진도로로 바뀌기 전에 꼬불꼬불한 길이 있을 때가 네. 있었는데 앞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데 저 차가 누가 봐도 술을 먹었거나 자더라고요. 근데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하고 부딪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앙선을 넘어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중앙선을 넘어서 피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그렇죠. 수 있었고 걔는 그 차는 그래서 이쪽이 산이었는데 산에다 박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쪽은 낭떠러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분은 아마 술이 깨거나 잠이 깼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위험할 때는 이게 교통 위반이나 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진짜 그게 급발진은 아니던 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급발진이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급발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는데 갑자기 차가 휙 하고 가고 이상 신호가 느껴져. 근데 내가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져.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데 차가 안 멈춰.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조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두 발을 모든 페달에서 떼고 나면 그게 이제 상황이 속도가 줄던지 하겠죠. 흔히 말하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게 가장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그 대응책으로 또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최근에 이제 영상이 화제가 됐었던 건데요. 하나는 가족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이제 급발진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옆에 뭐 딸이나 이제 아내나 가족분들이 뭐 삼촌이나 여기저기 전화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시동을 꺼라, 기어를 바꿔라, 네. 뭐 브레이크 잘 확인해가지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대처를 잘 한 게 그 가족들이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갓길에 잘 세우고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 고속도로다 보니까 사실은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차를 또 피해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급발진 사고가 위험한 거는 또 이 도로입니다. 시내. 도심 같은 경우 그 비슷한 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부릉하고 차가 달리다 보니까
차가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 피해서 계속 우리 도로 그 턱 있죠. 네.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을 계속 지나가면서 툭툭툭툭툭 밟으면서 속도를 결국은 줄여서 인명사고를 막은 게 있고요. 또 다른 영상은 사실 좀 전에 그 페달 얘기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20년 된 베테랑 택시기사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페달 쪽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블랙박스를 틀어봤더니 사실은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분이 왜 안 서지 하면서 계속 밟았던 것이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이었어요. 당황해서 예. 나온 실수였겠네요. 엑셀에서 계속 밟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화재 뭐 대형 화재 나서 사실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생각을 해요. 아, 비상구 불 나면은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다가 불이 갑자기 나잖아요. 그럼 아무 생각이 블랙아웃이 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 사람 누가 가는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급발진 사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뭐 법정 기준으로는 65세가 고령이긴 하지만 네. 이분이 이제 68세 68세입니다. 1955년생이니까. 그래서 고령 운전자 논란이 있었던 거죠. 급발진, 그러니까 역주행이 왜 일어났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 조작과 상관없이 역주행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난 배경에 혹시 고령 운전자여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면서 또 과거에도 이제 논란이 됐었던 고령 운전자 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고 계시고 자동차가 많이 필요한 분들도 있죠. 네네. 생계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네. 분들. 근데 이게 있고. 인식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 게 급발진과 사실 고령 운전자의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 있잖아요. 우리들 인식에. 근데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456건인데요. 이 중에서 그렇죠. 신고자 연령이 확인된 사례 396건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대일 것 같아요? 60대랍니다. 60대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이 50대, 그 다음에 40대가, 그 다음에 40대. 그러면 70대는 사실 고령이잖아요. 60대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70대는 11%밖에 안 돼요. 그 잘 생각해 보시면 그 70대 운전하는 분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전에 왜 그 박 부장님께서 발을 떼라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령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급발진 확인되지는 않고 누구나 아무도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발을 떼라는 거는 내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계속 밟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 고령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식의 위급한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는 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고 사람의 착각이 아닐 수 있냐라는 거를 좀 지지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라고 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이나 이런 데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급발진 전조 증상이라든지 대처 방법들은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고, 저는 이제 고령 나이와 상관없이 뭐 우리가 역주행이라든지 모든 뭐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실 교통사고의 미연의 방지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사람 우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운전하는 우리 방식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뭐 이건 횡단보도도 큰일이고 우리 교차로에서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파란불이 켜질 때는 천천히 출발하고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거는. 노란불 빨간불에서도 그렇죠. 노란불 빨간불에서는 미리 감속을 시켜야죠. 그리고 모든 발은 항상 브레이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급발진 경험이 없는데 혹시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들 없죠. 네. 저도 주변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서만 급발진을 본 적이 있고, 근데 실제로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가다가 RPM이 흔들리다가 시동이 꺼져 본 적이 그런 거는 두 번 많죠. 있어요. 네. 있으세요?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저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문제고 한 번은 청와대 옆쪽에서 한 번 그랬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연신내 사거리 정도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 있는 스폰지 누르는 느낌이 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인 게 근데 그건 저절로 쓰니까 차가 그런 문제는 없지만 거기서 이렇게 뭔가 급하게 조작을 하면 사고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침착하게 사람 없는데 가서 이렇게 쓴다 혹은 뭘 들이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이렇게 내가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사실은 전기차가 계속 더 가면서 사실 전자제품화가 거의 이제 뭐 90% 나중에는 100%까지 되고,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자율주행도 완전한 자율주행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뭐 우리는 이게 고령을 떠나서 급발진 여부하고 떠나서 이런 자동차의 그 변화 과정에서 운전자와 자동차, 사고, 보험 여러 가지 논의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정말 운전만큼은 베테랑이 없습니다. 운전의 베테랑은 없습니다. 속도 더 내고 빨리 간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어 운전해야죠. 네. 자율주행이 되면 급발진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적어도 그 자율주행 시대에도 급발진 사고는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현대차 쪽 관련 연구하시는 분이 말한 걸 들었는데, 그쪽 분 얘기는 뭐냐면은 자율주행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못하는 얘기가 법제도 때문에 그렇다. 얘가 어떤 거냐면 내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10살, 8살, 7살짜리 여자애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서 섰다. 그런데 물리법칙상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쟤를 칠 수밖에 없다. 그대로 가면.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정답은 딴 데 들이받고 쓴다. 그리고 운전자와 저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하면 운전자만 보호하면은 애를 쳐버리면 운전자 안 다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차가 하게 의사결정을 시킬 거냐. 그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괜찮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 벽을 들이받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이렇게 그거는 사람은 당황해서 못하는데 기계는 그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급발진 사고 혹은 그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안전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거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차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프로토콜이죠. 규칙을 정해서 가면은 사실은 사고는, 그러니까 전자적 결함이 없으면 사고가 안 나겠죠. 왜냐면은 안전거리 100m를 100% 지키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가 없죠. 결함이 자율주행으로 생겨서 사고가 가면. 났을 때 사람은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기계는 와중에 정해진 대로 움직이니까 그 실질적인 피해가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우리 안전 운행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항상 조심하는 운전, 사람 우선인 운전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백강영의 이슈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박선민 부장, 이용호 부장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